안녕하세요, 마스크보이입니다. 오늘은 혼다 EV 차가 나와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제가 자주 가는 이 길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반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꼭 제가 가던 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차와 비교가 잘 되니까, 모든 차량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가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차량이 실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크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대형 화면을 중앙에 쓴 거는 아마 지금 이게 혼다가 처음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 빼고는 솔직히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된 차에 대해서 뭐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럭저럭 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승차감 아니면 이런 별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 센터피시아는 진짜 크기는 엄청 큰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테슬라 거보다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큽니다, 이거. 일단은 가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고급감은 전혀 없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그냥 많이 단순합니다. 그냥 그래. 근데 이 차 가격이 52,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치자면 뭐 4,300만원? 근데 52,000불에 다른 전기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 차도 풀로 충전했을 때 4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핸들 그립감 오는 거 뭐 구방구방 하고요. 기어 노브는 이제 버튼식, 버튼식이고, 그래서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크기는 일단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 때문에 느낌이 좋아요. 상당히 느낌이 좋은데, 다른 부분은 딱히 저에게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본네트를 열어보면 그 트렁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트렁크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닫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라는 건 분명히 트렁크를 내가 뭐 발로나 이런 센서로 열고자 하면 열리지 않을 거 뻔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큰 그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 플루이드를 담는 탱크 같은데, 그 말은즉슨 이 차가 전기식 하이드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자식을 쓰지 않고
구형 스타일을 썼다라는 건지, 제가 이거 뭐 그러니까 차를 뜯어보질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거 외에는 뭐 또 딱히 뭐 없습니다. 예. 진짜 화면이 엄청 크다. 기어노브는 예전에 제가 GRV 했을 때나 그런 느낌이 크고, 뭐 AC는 왜 꺼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차를 엄청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어오네. 자, 그래서 지금 반자율을 느끼고 싶은데 한 번도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성공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 도로에서 다니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거든요. 어디 도로는 인식했다가 어디는 또 안 했다가 막 이런 게 많은데, 예, 없습니다. 분명히 제 핸들을 켰는데 따로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없네요. 아마도 이제 속도 때문에, 속도가 많이 적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지 않게끔 설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센터피시아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에서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주행하는 게 나오는 모습인데, 뭐 딱히 크게 그러니까 좀 약간 미완성된 느낌?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교하자면 그렇게 막 선을 깔끔하게 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리프 모터 했던 거랑도 비슷하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큽니다. 손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나 커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 이게 화면을 뭐 이렇게 전혀 쭉 당기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전자적인 부분,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면 나오겠는데, 그거 외에도 이 비상등 꼭 이렇게 물리적 버튼은 비상등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가운데 항상. 그 외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딱 보시게 되면 가죽도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왜 우리가 그 알리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좀 가죽 그런 느낌? 그러니까 5,200만 원이 아니지. 52,000불째 치고는 뭐 저런 디테일이 좀 있는 거? 그거는 뭐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크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크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엄청 큰 차랑 비교하면 분명히 작겠지만 차 크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마크가 생겨요. 이런 마크가 이게 이렇게 생겨서 거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앱을 요걸로 조정해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주행 이제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나중에 말씀드려보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짧게 주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방구석 리뷰처럼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예, 영상을 또 이제 추가 부분에 넣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하늘하늘한 블루와 이렇게 흰색. 검정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검정은 안 뽑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충전하는 포트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전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전면 부분에 이렇게 충전하는 포트가 있고, 뭐 이렇게 휠도 옵션이 있다는 뉴질랜드 사양으로는 이제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썬루프가 빠지고 제일 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허탈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트렁크, 이 파워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일일이 다 손으로 열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 52,000불입니다. 52,000불. 52,000불이면 솔직히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살짝 한 몇천 킬로 탄 그 폭스바겐 전기차를 살 수도 있어요. 4만 몇천 불에도. 그 외에는 뭐 정말 옵션이 빠방하게 들어있는 차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현대 기아차 그렇게 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7만 불이라고, 7만 불, 뭐 8만 불에 측정되어 있던 차들 지금 가격이 훅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마크2도 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 가격이면,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는 가격을 한 4만 불대로 훅 낮춰야 돼요. 4만 불에 훅 낮춰야지만, 이 경쟁 구도가 좀 꽤 괜찮거든요. 어떠한 할인도 없이 뭐 한 4만 3천 불이든 어쨌든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가격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요렇게 디스플레이. 요거랑 이제 제일 비슷한 게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던 그 포드 마크2가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더 커요. 근데 이 화면을 완전 풀로 딱 당겨서 영상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시도를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제 주행 영상이나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미디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요거는 차 현재 배터리 어떻게 가고 뭐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고, 이 밑에는 이제 공조기 장치,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 세 부분 나눠서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뭐 드라이빙 하는 데는 어쨌든 시원시원했습니다. 뭐 영상을 나중에 뭐 차박을 하고 뭐 이럴 때에 불편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뭐 요런 블라인드 뭐라 그러죠? 이 블라인드 스팟을 가려주는 이 부분인데, 이 알람 이거 볼보에 있는 건데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 시스템,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반자율 운동이란다. 반자율 주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뭐 다 괜찮습니다. 드라이빙 느낌이든 뭐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괜찮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이 반자율 주행 부분에 있어서 핸들이 이제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근데 저속에서는 제가 자주 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즉슨 아직 약간 반자율 주행 요런 시스템의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봤자 GRV 정도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좀 올라와 있지 않았나, 한 그 정도 레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에는 크게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관계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자가 이제 헷갈렸을 때 소송감일 수도 있죠. 이건 자율주행 운전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면 또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완전히 다운시켜서, 시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신 있는 스킬이면, 테슬라처럼 그냥 막, 시중에 내놓겠죠. 로보택시는 확실히 사고가 나면 거기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승객한테 이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슬라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이 반자율 주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자기네들이 계속 풀 자율주행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도 아직은 지금 오류도 많고, 그리고 카메라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한계점. 아무래도 라이다가 있으면 그나마 오류를 덜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다 옵션이 다 있어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킹 시스템, 클라임이 이제 뭐 레인 이탈했을 때 그런 부분, 로우 스피드 팔로우 뭐 다 있어요. 다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음이 없네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주행을 계속 해봤었는데 한 이틀 정도 주행을 해봤습니다. 길게는 대여가 안 돼서 결론은 뭐 이 가격을 잊어버린다면, 가격이 만약에 엄청 싸다라면 저는 이 차 무조건 삽니다. 저는 뭐 이 디자인이 뭐 마음에 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라, 디자인은 쏘쏘하고 그냥 다 무난해요. 근데 그래도 기술의 혼다답게 운전 스킬이나 편의사항 등, 그리고 실내의 크기, 그런 걸 보면 볼보 XC40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티구안 스페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티구안보다도 약간 크거나 티구안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 실내가 아주 정말 잘 빠졌어요. 셔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디자인을 이제 놓고 보자면 막 의자의 가죽 디자인 뭐 그런 건 너무 유치해요. 진짜 정말 어디 알리나 뭐 테무에서 산 의자 같은 그런 시트 디자인. 그래서 참 별론데, 자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격만 진짜 어떻게 좀 좋아진다라면 저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에서 주는 뭐죠? 착자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내릴 때 그런 느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진부하다고도 좀 그렇고, 요새 토요타 디자인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미래지향적 같은 느낌인데, 옛날에는 무슨 사무라이 같은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완전 막 되게 유선형 디자인은 되게 좀 이상한데, 이 혼다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GRV가 한 5,500불 하거든요. 나는 굳이 전기차를 해야 되나? 뭐 나는 뭐 충전할 데도 없고 뭐 딱히 그런데라고 하면 이 차가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차 가격을 생각해 보니까 그 GRV에 비해서 이 차를 비교하면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5,200불. 오, 싸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는 8년에 16만 킬로 보증을 해주네요. 그 나머지는 그냥 5년. 제가 봤을 때는 5년 안에 뭐 이렇게 고장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참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에 EV 차량 몇 개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차량 가격이 참 많이 낮아져서 참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좀 별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보조금만 할인을 받으니까 제조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이제 핸드폰처럼 자기네들이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할인을 받고 뭐 하니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가격이 낮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막 올려놔요. 이 나라도 전에는 보조금 할 때는 이 차량 제가 단언컨대 한 7만 불은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있는 상태였더라면.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도 좀 다운됐고, 가격, 이 뉴질랜드 자체에서도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을 측정한 것 같은데, 진작에 이랬으면 진짜 많이들 샀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아차는 그래도 어쨌든 똑같이 한 이 정도 가격에 하고요. 5만 불 왔다 갔다. 근데 이제 현대차 중에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코나는 4만 한 몇천 불 되니까 그거 따지면은 얘가 가격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옛날 뭐 세컨카를 비교를 하다 보면 이 가격에 누가 이걸 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금 더 이 차량의 가격이 조금 더 안정이 됐을 때, 아니면 이 차량을 데모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감히 좀 해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본네트를 열어보면 이 하이드로백이라는 진공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게 전자식인지 오리지널 옛날식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이따만한 브레이크 액 탱크가 있습니다. 이 액 탱크가 그렇게 크다라는 건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다가 옛날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내가 너무 촌스러워서 가격을 좀 아끼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를 다 못 듣잖아요. 못 듣다 보니까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한 의심을 해보는 거고, 근데 정리는 아주 정갈하게 잘했어요. 여기에 브레이크 통 크게 하나 넣고, 왼쪽에는 그 윈드스크린 워셔, 오른쪽에는 이제 냉각수 주입할 수 있게 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가려놨어요. 다 가려놔서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아니면 어쩌면 정숙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EV 차라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바닥에서 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승객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바닥에서 타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리는 잘 해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거 외에 혼다 전기차가 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딜러가 확답은 못 주더라고요. 이 SUV로 계속 들어올 건지 아니면은 그냥 승용차나 이런 부분으로 올 건지는 확답은 못 해 주어서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이제 가격만 좀 좋게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들면서 이상 마스크보이였습니다.